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누구나 이해하시기 쉽게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전달드리고 있는 대기업 김하진 멘토입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종목은요, 바로 비올이라는 종목입니다. 정말 엄청나게 좋은 성장세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남성분들보다는 우리 여성분들 사이에서 굉장히 좀 유명한 그런 기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면 이 피부 미용 의료기기를 좀 전문으로 이렇게 좀 매출액을 창출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 남성분들은 피부 미용에 많은 관심이 없으시다 보니까 보통 이제 남성분들보다 여성분들 사이에서 좀 인기가 좋은 그런 기업이에요. 그렇다고 우리 남성분들 뭐 바로 뒤로 가기 누르시지 마시고요. 굉장히 좋은 기업이니까 오늘 영상 한번 좀 끝까지 지켜보시면서 지금 이 비올이 엄청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같이 체크를 해볼 거예요. 그리고 이 중국하고 브라질 시장을 이제 집중적으로 좀 공략을 하겠다라고 지금 좀 밝히고 있는데, 이 실적 체크와 더불어서 최근 이슈들 다 같이 한번 좀 바라보면서 이 향후의 주가 흐름의 향방은 어떻게 나아갈까, 이 부분 같이 오늘 영상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좀 봐야 할 건 아무래도 실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든 간에 이 실적이 좀 근간이 되어줘야 주가 상승 모멘텀이 이어가질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우리가 투자하기 위해서 재무제표 굉장히 중요하겠죠. 2월 1일자로 올라왔던 공시였기 때문에 아마 이 비올에 대해서 미리미리 좀 투자를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주주님들이시라면 아마 다들 알고 계실 내용일 거예요. 근데 그렇지만 모르고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당해 사업연도가 여러분 23년도를 뜻하는 거겠죠. 직전 사업연도는 22년도.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봐야 할 건요,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 그리고 당기 순이익 정도가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숫자는요, 여러분 단위가 원 단위이기 때문에 그냥 눈에 보이시는 그대로 우리가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22년도 연간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311억 원 정도를 이렇게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3년도에 425억 원 넘게 기록을 하면서 증감 비율 무려 36% 넘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었고요. 영업이익도 한번 보시면요, 22년도 영업이익이 여러분 매출액이 311억 원이었는데 영업이익이 무려 129억 원이에요. 영업이익률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23년도엔 이걸 더 키워서 223억 원 달성을 합니다.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 이거 비율 보시면요, 영업이익 비율이 50%가 넘어가요. 정말 장난 아닙니다. 이거 증감 비율 보시면요, 72% 증가한 거예요. 22년도 비율에서. 당기순이익도 한번 좀 보시면요, 22년도 때 당기순이익이 114억 원 정도 규모를 달성했는데 23년도 때 215억 원 기록을 하면서 증감비율 가장 높습니다. 당기순이익이 87.9%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엄청나게 좋은 실적이죠, 여러분. 이 영업이익 자체가 50% 넘어가는 게 사실 많이 없잖아요, 이런 산업이. 근데 피부 미용 의료기기 산업에 지금 속해 있는 비올이기 때문에 이러한 영업이익이 가능하다라는 점 체크를 하시고요.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했다. 굉장히 견조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여기 이러한 이유는 여기 이렇게 비올이란 기업에서 설명을 해놓는 이유가 있습니다.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변동 주요 원인에서 실펌엑스 스칼렛이라는 지금 현재 이 비올이 만들고 있고 판매를 하고 있는 의료기기 장비 명이에요. 명사입니다. 명사. 실펌엑스 스칼렛이라는 장비의 매출이 증가를 했고, 이 소모품 매출도 증가를 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소모품 뭐냐면 여러분, 이 실퍼맥스와 스칼렛을 이용할 때 한 번 쓰고 버려야 되는 그런 주사 바늘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피부 미용 이 피부 미용 업체라고 했잖아요. 피부 미용 의료기기를 만드는 업체라고 했죠. 그 의료기기에 들어가는 요 꼬다리라고 보시면 돼요. 꼬다리. 요거를 이제 한번 쓰고 버려야 되니까 그걸 이제 소모품이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수출 실적 호조로 인한 매출 증대 그리고 영업이익이 증가를 했다니까 수출 실적이 너무나 좋다. 제가 이 부분 관련해서도 이따가 말씀드릴 거지만 이 수출 관련 실적 여러분, 브라질과 중국 시장 겨냥을 정말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브라질과 중국 시장. 두 나라의 공통점이 뭐냐면 우선 인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이 피부 미용에 관심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우리 여성분들도 굉장히 피부 미용 쪽에 관심이 많지만 이 브라질과 중국도 장난 아니거든요. 근데 브라질과 중국에 우리가 게임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바로 인구입니다.
국내 내수 시장은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비올이 이때부터 이 전부터 빨리빨리 이제 좀 이렇게 준비를 해서 브라질 시장과 중국 시장을 공략을 했어요. 그게 성공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기조는 더더욱 이어가 나갈 전망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보실 건요. 요거는 3월 5일자로 올라온 공시예요. 뭐냐면 현물 배당, 그러니까 즉 배당이 결정이 됐다라는 공시입니다. 이 배당의 구분은요. 결산 배당 방식이고요. 한 주당 배당금은 18원으로 확정이 됐어요. 시가 배당률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0.2%에 해당하는 그러한 배당이다라고 하고 뭐 이 수치 보고 여러분 너무 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이 비올의 지금 현재 주가 흐름 자체가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사실 배당을 안 주는 기업도 소수로 빽빽 천지 태반이다라는 걸 좀 미뤄보았을 때 이렇게 주가 흐름도 좋은데 배당까지 주는 건 여러분 금상첨화죠. 꼭 먹고 알 먹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이 방금 이 실적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때 좀 놓쳤던 부분이 있는데 다시 이 실적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한번 좀 보시면요. 이렇게 지금까지 이 비올의 연간 실적 추이입니다. 보시면 20년도부터 22년도까지요. 23년도 여건 여러분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었던 컨센서스 예상치예요. 그리고 여기에 확정치고요. 보시면 20년도부터 22년도까지 정말 엄청나게 좋은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었죠. 그죠? 132억, 184억, 311억 그리고 23년도 때 425억 계속 이 4개년 연속 동안 매출 증가했고요.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죠. 34억, 54억, 129억, 223억. 그리고 단기순이익은 20년도 때 적자였습니다. 근데 21년도 때 바로 흑자로 전환을 하더니 22년도 때 흑자폭을 굉장히 높게 키웠어요. 근데 여러분 23년도 때 215억 기록을 하면서 거의 2배에 가까운 흑자폭 또 한 번 키워준 모습입니다. 이 컨센서스 예상치에 좀 비교를 해봤을 때는 조금 소폭 예상치보다 조금 하회하지만 그래도 상관없죠. 22년도 때와 미뤄보았을 때 엄청난 성장세는 유지를 해주고 있다라는 점 이렇게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최근 이슈를 한번 가장 최근 아니고요. 최근의 이슈를 한번 보시면 지난해 9월 달에 올라왔던 이슈였어요. 영업이익률 첫 50% 돌파했다. 비올이 수출 확대 신제품 출시로 성장 박차. 제가 아까 이 중국과 브라질 관련해서 좀 강조를 드렸었는데 여기 나옵니다. 중국과 브라질 등 수출 지역 확대와 더불어서 내년 신제품 출시를 통해 성장에 박차를 가한다는 전략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내년 신제품은 올해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이 부분은 여러분 좀 그래도 시간이 지났던 이슈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냥 우리가 좀 복기를 해보자는 차원에서 한번 좀 가져와 봤고요.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좀 가장 좀 주목을 해야 할 이슈는 바로 이겁니다. 비올이 실퍼맥스라는 이 비올의 그겁니다. 이 피부 미용 의료기기예요. 그래서 이게 기미치료가 확인이 됐다. 이 효능이 확인이 됐다. 국세학술지에 논문이 게재가 됐답니다. 이게 가장 큰 호재일 수 있겠죠. 가장 최근 들어서 이 내용을 좀 간략히 요약해서 한번 좀 살펴볼게요. 이렇게 한번 좀 보시면요. 이 세계적인 학술지인 네이처, 여러분 네이처는 한 번씩 다 들어보셨죠? 이 네이처의 자매지인 SCI급 학술지인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게재가 됐다 합니다. 그럼 왜 게재가 될 수 있었느냐 하는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임상 결과 약물 복용, 크림 도포, 실퍼맥스 시술, 그러니까 약물도 복용하고 크림도 도포를 하면서 이 실퍼맥스 시술을 곁들인 거예요. 그때 2개월 뒤에 약 64%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대요. 뭐가? 기미가 6개월의 유지치료 기간 동안 꾸준히 실퍼맥스 치료를 받은 부위는 개선 상태가 유지되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 반면에 유지치료를 지속하지 않으면요 이 기미가 재발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기미 치료에 있어서 굉장히 유의미한 성과를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게재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비올 관계자는요 실퍼맥스를 이용한 시술이 기미 치료 및 치료 효과를 유지하는 데 효과적임을 시사했다. 그리고 장기적인 효과 유지에도 장점이 있다라고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이슈가 가장 최근에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아까도 계속 중국, 브라질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브라질은 좀 멀죠. 근데 중국은 굉장히 가까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런 피부 미용 시장에 있어서 중국 시장은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한 시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피부 미용 안에 뭐 화장품이 될 수도 있고 뭐 약품 아니면 지금 우리 비올처럼 의료기기 뭐 등등 뭐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될 수 있겠지만 아무튼 좀 이렇게
포괄적인 피부 미용 시장은 우리가 중국 시장을 꼭 겨냥을 해야 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예요. 요거 여러분 한번 보실게요. 요거 보시면요, 이 비율과는 좀 관련이 없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간접적인 이런 관계는 있습니다. 이 태반 주사제로 유명한 녹십자 웰빙이라는 회사도요, 지금 현재 중국에 굉장히 진출을 임박해 두고 있어요. 근데 무려 CMO라고 해서 상품을 대신 만들어서 판매해주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런 CMO 공장을 중국에 직접 설치까지 하고 중국 시장을 본격적으로 겨냥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녹십자 웰빙 관련해서 촬영한 영상도 있으니까요, 저희 데이업 채널 들어오셔서 한번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좀 이렇게 같은 피부 미용 쪽인 거다 보니까 연결돼서 다 연관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관련된 내용을 한번 좀 표로 확인을 한번 좀 해보시면요, 이 삼성경제연구소와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센터에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보시면 안티에이징 산업구분, 그러니까 안티에이징 피부 미용이죠. 보시면 이 의료 분야, 뭐 소비재 분야, 서비스 분야 등등등 있는데, 우리 비율 같은 경우에 이 의료 분야 쪽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미용 의료기기 여기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 지금 표를 보시면 요 색깔이 요거거든요. 딱 보시면요, 이 의료 분야 이쪽이 또 이 비침습 관련해 가지고 이쪽 시장이 굉장히 계속해서 우상향해서 커 나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 CAGR이라 해가지고 여러분 영어 약자로 연평균 성장률을 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평균 성장률이 무려 2030년도까지 14%에 이를 것이다 라는 전망의 자료입니다. 이게 뭐 물론 정확하진 않을 수 있어요. 자료조사라는 리서치 센터마다 조금의 오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숫자 같은 추이에는 조금 오차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전망이 있죠. 우상향, 우하향하는 그냥 그 방향성 자체는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요거 보시면요, 의료 분야 에스테틱 시장 내 침습과 비침습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침습 여러분, 여기에 우리 비율에 의료기기가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침습은 말 그대로 이렇게 피부를 좀 절제를 하는 걸 의미를 해요. 성형수술이나 지방흡입. 근데 비율의 이 피부 미용 의료기기는요, 이 피부를 절제하는 게 아니죠. 여기 보시면 미용 의료기기 시술이 있습니다. 이게 거의 약 2배 가까이 시장이 훨씬 더 큽니다. 약 21년도 기준이긴 하지만 지금 24년도 기준으로 하면 거의 아마 2배 정도 가까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요, 글로벌적인 미용 의료기기 장비 시장 규모와 성장률 전망입니다. 16년도부터 28년도까지의 성장률 전망인데 CAGR 마찬가지로 연평균 성장률이 13%에 이를 것이다 라는 전망도 있고요. 이거 한번 좀 보시면요, 비외과적 미용 성형 시술 비중 이렇게 좀 나와 있어요. 뭐 보시면 뭐 전체 침습적 시술, 뭐 보툴리늄 톡신, 뭐 저도 굉장히 어려운 용어들이 난무합니다. 뭐 HA 필러, 요거는 HA 필러는 그 말 그대로 우리 여성분들 필러 많이 맞으시죠?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것들 뭐 타이트닝, 지방 제거, 필러만 등등등 있는데, 사실 우리가 봐야 할 건 요거보다는 요거입니다. 요거. 여기서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냐 여러분, 보시면 미용 성형 시술 지역별 가격을 비교를 한 겁니다. 대한민국이 파란색이에요. 이거 진한 거, 요거 요 색깔. 대한민국이 굉장히 저렴하죠. 그리고 이 회색깔이 미국인데, 제가 아까 계속 중국하고 브라질을 강조드린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이 중국이 이 하늘색이고요, 브라질이 이 청록색입니다. 보시면 다 대한민국, 우리나라보다 이 시술 가격이 훨씬 더 비싸요. 여기 중국. 그리고 제가 이 중국하고 브라질 중에서 중국에 대한 강조를 드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중국에선 굉장히 비싼 비용으로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비율이 이런 것 때문에 중국과 브라질 시장을 계속해서 겨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게 지금 성공적으로 지금 이렇게 실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무려 50%를 넘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근간이 돼서 지금 현재의 비율의 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차트로 넘어와서 보시면 여러분, 차트가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너무나 이상적인 차트의 흐름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우상향만 해주고 있어요. 이게 21년도 10월 달부터 지금까지의 차트입니다. 굉장히 23년도 들어오면서부터 좀 이렇게 좀 본격적으로 상승을 해주기 시작했죠. 이 차트의 히스토리를 좀 간단히만 좀 설명을 드리면, 이 22년도 6월 요때 경영이에요. 6, 7, 8 거의 여름 시즌 때, 22년도 여름 시즌 때, 이때 미국에서 이 FDA 승인을 받아요. 이 비올의
대표 제품인 실펌 X라는 그 기기가 미국 FDA 승인을 받으면서 조금씩 이 시장에 관심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22년도 11월달 이때입니다. 이때부터 보시면 본격적인 좀 상승 랠리가 시작이 됐던 이때거든요. 이때 약 3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취득하겠다는 신탁 계약을 체결해요. 그래서 이 시장에 좀 관심이 들어옵니다. 보시면 이때부터 거래량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죠. 이때예요, 이때. 근데 아까 우리가 이 비올의 실적을 보고 와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22년도 때 비올은 그렇게 부유한 기업이 아니었어요. 근데 거기서 3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취득한다라는 이 신탁 기업은 굉장히 이 비올의 자신감을 볼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포부였죠. 그래서 그게 곧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그때부터 좀 시장에 관심을 받기 시작했고, 뭐 23년부터는 말씀 안 드려도 아까 실적을 보셨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실적이 거의 뭐 두 배씩 성장을 해주고 있는 그런 추이여서, 이런 지금 성장은 여러분 뭐 비올이 뭐 어떤 뭐 계약을 따냈다, 뭐 어디 뭐 수출을 한다, 뭐 매출폭이 증가했다, 뭐 등등등 뭐 다양한 이유도 당연히 있겠지만 그냥 무엇보다 중요한 게 실적이었어요. 실적. 그러니까 이 주가 상승을 견인한 이유가 실적이다라는 것도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근본이 되는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떤 뭐 종목들은 실적이 좋지 못한데 사업성만 가지고 주가 뻥튀기가 좀 심한 고평가 종목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비올은 이 실적 딱 하나만 놓고 정정당당히 승부를 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너무 과거 차트는 사실 우리가 분석하는 건 큰 의미가 없고요. 가장 최근의 이 주가 흐름은 좀 보시면요. 지금 오늘 장에서 이렇게 3월 7일장에서 약 5.8% 빠지면서 조금 조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좀 단기적인 이런 좀 박스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도 그럴 게 주가가 오르긴 오르더라도 이렇게 매끈하게 우상향하는 주식은 없습니다. 이렇게 가죠. 주식할 때 이렇게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포인트를 좀 어떻게 좀 잘 알고 대응을 할 줄 안다면은 조금 더 우리가 투자 성과가 좋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관점으로 우리 여러분께 단편적인 좀 가능성이 높은 지지 라인과 저항대 라인 구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 지금 이 240, 검은색 라인이 241선인데 이때 한번 지지를 받았고요. 조정이 나올 때 이때 지지받고 다시 반등이 됐고, 이때도 지지받고 조금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었어요. 근데 지금 딱 이 241선에 걸쳐 있습니다. 요거 이탈하면은 조금 뭐 추세가 꺾인다 정도는 아니어도 요 241선 이탈 여부가 좀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는 그런 좀 의미가 있는 라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만약에 이탈한다면 요 6,600원 근처에서 좀 지지를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매물대 이렇게 보시면 좀 박스권이 여러분 보이시나요? 요 박스권에 해당했던 하단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6,600원 라인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좀 다시 한번 241선 받고 반등을 한다, 예를 들어 반등을 한다, 그러면 뭐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요 파란 색깔 선이 여러분 11선입니다. 11선. 요 보시면 11선 위로 주가가 놀고 있을 땐 이 11선에서 지지받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때도 그렇죠. 근데 한번 이 11선을 이탈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계속 저항에 밀립니다. 그리고 다시 상승했다가 지금 다시 이탈을 했죠. 그러니까 아마 상승 모멘텀이 나와준다면 요 11선 근처인 약 7,700원, 약 7,700원 요 근처에선 좀 단편적인 저항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이런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 절대 정답이 되는 분석은 없어요. 이 분석 같은 경우도 저의 100% 개인적인 견해에 불과하니까 절대로 정답은 될 수 없다, 이 부분 꼭 유념하시고요. 그냥 저런 견해도 있구나, 이 정도로만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비올에 대해서 좀 많은 내용들을 좀 살펴봤어요. 뭐 실적, 배당, 그리고 가장 최근의 이슈, 그리고 이 글로벌적인 시장 전망 등 다 살펴보면서 주가에 관련된 말씀도 나눴습니다. 오늘 영상이 우리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신다면 영상의 좋아요 버튼으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저희 데이업 채널도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셔서 다양한 종목에 대한 이런 분석 영상들 받아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조금 더 좋은 성과를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구독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고,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